최근 한국 여자 배구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2026 U17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우리 한국 여자 배구가 조에서 4연승을 질주하면서 조 1위로 16강 진출을 사실상 확정지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한국이 속한 조가 어떤 조였냐면요. 성인 세계 랭킹 1위 이탈리아가 속해 있던 조였습니다. 그런데 랭킹으로 밀릴 수밖에 없다고 평가받던 한국이 이 조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해버린 겁니다. 특히 4연승을 하는 동안 에이스 손서연이 4경기에서 91득점을 폭발시키면서 대회 득점 부문 1위까지 질주하고 있습니다. 김연경이 떠난 이후에 오랜 기간 침체기를 겪던 한국 여자 배구에 다시 한번 비상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자, 지금부터 U17 한국 여자 배구의 승전보와 손서연의 놀라운 행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2012년 런던 올림픽, 한국은 36년 만에 4강에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더 과거로 가보면 한국이 랭킹 6위까지 오른 적도 있지만 그때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랭킹을 매기던 시절이라서 곧바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과 동일한 기준으로 따지면 한국은 최대 9위까지 올랐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김연경이 한국 여자 배구의 간판이었을 때였죠. 고1 때 마치 기적처럼 1년 만에 20cm 가까이 커버리면서 엄청난 주목을 받게 됩니다. 원래 리시브만 하던 후보 선수였던 김연경은 오히려 키가 작았던 시절 다져놓은 수비와 경기 운영 능력에 폭발적인 신체 조건까지 더해지면서 세계 배구계가 인정하는 배구 여제로 탈바꿈합니다. 공격과 수비, 운영까지 다 갖춘 선수는 흔치 않으니까요. 그렇게 김연경을 앞세운 한국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36년 만에 4강 신화를 씁니다. 메달까지는 손이 닿지 않았지만 세계 최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 것만으로도 배구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습니다. 이후에 김연경은 일본, 터키, 중국을 거치면서 해외 리그를 평정했고 국내 리그에서는 흥국생명으로 복귀해서 은퇴 시즌까지 통합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대표팀 하나만 바라보기에도 벅찬 시절에 김연경은 국내와 해외를 오가면서 혼자서 팀 전력의 절반 이상을 책임졌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도쿄올림픽을 끝으로 김연경이 대표팀에서 은퇴하면서 한국 여자 배구는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랭킹은 20위, 30위, 심지어 40위 밖으로까지 밀려나면서 긴 암흑기에 빠지게 되죠. 이제 배구에 대한 관심도 점점 줄어들 무렵에 반전이 시작됩니다. 지난해 11월 한국이 일본과 중국을 제치고 U16 아시아 선수권에서 우승을 차지해버린 겁니다. 무려 45년 만에 아시아 정상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선수가 바로 손서연입니다. 2010년생인 손서연은 초등학교 3학년 때 배구를 시작했습니다. 키는 현재 181cm에서 182cm, 그런데 아직도 성장판이 열려 있어서 계속 크고 있다고 합니다. 스파이크 도달 높이는 무려 2m 95. 부모님과 할아버지가 가장 든든한 응원군이라고 밝힌 손서연은 처음 출전한 국제대회였던 U16 아시아 선수권에서 7경기 141득점이라는 압도적인 기록으로 득점왕과 MVP, 베스트 아웃사이드 히터까지 싹쓸이합니다. 이때부터 붙은 별명이 바로 리틀 김연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하나 있습니다. 대한배구협회가 이 우승 직후에 손서연을 포함한 유망주들을 이탈리아 명문구단 베로발리 몬차로 단기 유학을 보냅니다. 유소년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진행된 이 일정에서 손서연은 11일 동안 몬차 유소년팀과 합동 훈련을 하고 이탈리아 프로팀의 훈련과 실제 리그 경기까지 직접 지켜보고 왔습니다. 세계 최정상급 배구를 코앞에서 보고 배운 셈입니다. 아무도 이때는 몰랐습니다. 이 짧은 유학이 몇 달 뒤 세계 무대에서, 그것도 다름 아닌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경기에서 손서연에게 얼마나 큰 무기가 될지를요. U17 세계 선수권은 2년 전인 2024년 처음 만들어진 신생 대회입니다. 만 17세 이하 선수들이 겨루는 무대로 초대 대회 우승팀은 다름 아닌 중국이었습니다. 올해는 24개국이 출전해서 4개 조로 나뉘어서 조별 리그를 치릅니다. 한국에 속한 D조에는 푸에르토리코, 대만, 이탈리아, 도미니카 공화국, 알제리가 함께 배정됐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이란 타이틀을 달고 나섰지만
이 대회에서 한국의 U17 랭킹은 공동 12위. 아시아에서 우승했다고 해도 세계의 벽은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미국, 브라질, 중국처럼 압도적인 배구 강국들이 즐비한 무대니까요. 한국의 첫 상대는 푸에르토리코. 손소연이 혼자 28득점을 몰아치면서 3대1로 가볍게 첫 승을 신고합니다. 이어진 대만전에서도 3대1 완승. 여기까지는 순조로웠습니다. 진짜 승부는 3차전, 바로 이탈리아전이었습니다. 이탈리아는 성인 대표팀 기준으로 세계 랭킹 1위, U17 대표팀도 세계 4위에 올라있는 진짜 강팀이었습니다. 한국은 이 경기에서 블로킹만 7대16으로 완전히 밀렸습니다. 높이의 차이는 어쩔 수 없었던 거죠. 하지만 1세트 한국은 오히려 이탈리아를 25대14로 압도합니다. 2세트도 25대19로 가져가면서 세트스코어 2대0, 세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3세트는 이탈리아가 반격에 나서면서 한국을 13대25로 완파합니다.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듯 했습니다. 이때 다시 코트를 지배한 건 손서연이었습니다. 4세트 손서연의 대활약 속에 한국은 25대20으로 세트를 마무리하면서 최종 세트 스코어 3대1 승리를 따냅니다. 이 경기에서만 23득점을 폭발시킨 손서연. 불과 몇 달 전 이탈리아 땅에서 몸소 배우고 온 배구가 정작 이탈리아를 상대로 한 이 경기에서 가장 큰 힘이 됐다는 게 아이러니하면서도 짜릿한 반전이었습니다. 세계 랭킹 1위급 이탈리아를 잡아내면서 한국은 당당히 D조 1위에 올라섭니다. 그리고 이어진 4차전, 상대는 도미니카 공화국이었습니다. 3세트를 내주는 고비도 있었지만 결국 3대1로 제압하면서 4연승을 완성합니다. 이날도 손서연은 23득점을 추가하면서 대회 누적 91득점으로 전체 득점 부문 단독 1위에 올랐습니다. 공격 득점만 따지는 베스트 어태커 부분에서도 압도적인 1위입니다. 이제 남은 건 알제리와의 조별리그 최종전 뿐입니다. 이미 사전 전승으로 16강 진출 티켓은 사실상 확보한 상태. 조 1위로 16강에 오르면 중국이 버티고 있는 B조의 4위 팀과 맞붙게 되고, 만약 2위로 밀리더라도 B조 3위와 격돌하게 됩니다. 어느 쪽이든 쉬운 상대는 없겠지만 지금 이 기세라면 해볼만 하다는 분위기가 대표팀 안팎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번 팀은 손서연 한 명의 원맨쇼가 아닙니다. 어민서, 장수인, 이다현, 최민주까지 고르게 득점을 나누는 조직력을 갖췄다는 평가입니다. 이 기세라면 노려볼 수 있는 건 8강, 그 이상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손서연이 정말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될까요? 현재 키가 182cm, 아직 김연경의 192cm에는 10cm가 모자랍니다. 하지만 손서연 스스로 밝혔듯이 성장판은 아직 열려 있습니다. 김연경 역시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170cm도 안 되는 후보 선수였다는 걸 떠올리면 손서연에게 남은 성장 가능성은 숫자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여기에 세계 무대에서 부딪히면서 쌓이는 경험, 그리고 이미 한번 증명해 보인 배짱까지 더해진다면 리틀 김연경이라는 별명을 떼고 자신만의 이름으로 불릴 날도 머지않아 보입니다. 침체기에 빠져있던 한국 여자 배구가 17살 소녀의 얻기 위해서 다시 날아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4강까지 가보자. 이상 흰수염 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